그날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려던 발걸음이 이상하게 멈췄다. 매일 아침 나는 한 걸음씩 부엌으로 걸어가며 내 몸이 점점 무겁다는 느낌을 받는다. 오른쪽 손목에선 쑤시듯이 아픈 통증이 느껴지고 다리는 조금씩 뻣뻣해진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부엌에 서서 반찬을 만들기 시작한다. 내 삶에서 반찬을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혼자 살아가는 이유이자 내 삶의 의미가 되어버렸다.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킬 때 나는 항상 일어난다.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처럼 따뜻한 아침을 준비하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히 내게 남아있지만 그 아침의 따스함은 이제 오직 내 손끝에서만 느껴진다. 부엌에 불을 켜고 양념을 준비하고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며 나는 고요한 아침을 맞이한다. 그때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 혼자 해야지. 남편이 떠난 이후 내 일상이 되어버린 말이다. 그날 아침 나는 시금치와 도라지, 고구마를 준비했다. 한 번도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들지 않았던 것 같다. 손이 떨리기도 했고 반찬을 담을 때마다 예전보다 더 힘이 들었다. 반찬을 준비하면서 옛날이 떠오른다. 남편이 고기 하나를 구워주며 웃던 얼굴. 옆에서 자주 말없이 앉아있던 모습들이 꿈처럼 지나간다. 그때는 참 좋았지. 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반찬통에 음식을 담았다. 그때의 남편은 이제 내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 그의 빈자리는 너무 커서 여전히 내 마음 한켠을 채운다. 배달 가는 날이면 늘 그런 기분이 든다. 작은 트름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유일하게 세상과 이어져 있는 끈은 복지관에 납품하는 반찬들 뿐이다. 반찬 가게를 운영할 때는 얼굴도 보고 손님들과 대화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일상이 사라졌다. 복지관에 반찬을 전달하며 얼굴을 마주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저 일적인 관계일 뿐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 일을 계속해야만 한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버렸으니까 시금치를 다듬고 있을 때 세탁기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탁기를 돌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멈춰버렸다.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보았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다.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세탁기 옆에 서서 몇 번이고 버튼을 눌러봤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안 될까? 세탁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한 지 벌써 사흘째였다. 그때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오늘은 아예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뭔가 잘못되었을 때 나는 늘 혼자 해결하려 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고치곤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때처럼 예전만큼 잘 되지 않는다. 내 손목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이런 걸까? 부엌에 서서 반찬을 다루는 손목도 아프고 세탁기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이젠 나만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리기사라도 불러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며 세탁기 앞에 앉아 몇 분 동안 멍하니 있었다. 하지만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이라 낯선 사람을 내 집으로 들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불안한 사건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런 마음이 커졌다. 그래도 세탁기는 고쳐야 했다. 그렇게 하며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게 다 나이 들면서 오는 불편함인가? 내 목소리도 점점 작아지면서 그렇게 세탁기 옆에 앉아 있었다. 그때 복지관에서 오는 전화가 있었다. 늦은 시간에 반찬을 배달하러 가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손빨래라도 해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며 나는 복지관으로 가기 위해 서둘렀다. 복지관에 들어서자 김 주임님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정희 씨,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주임님은 복지관에서 나와 꽤 오랜 시간 동안 일해온 분으로 나와도 꽤 친한 사이였다. 처음 반찬을 납품할 때부터 도움을 주셨던 분이다. 세탁기가 고장나서 손빨래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내가 말을 꺼내자 김 주임님은 잠시 생각한 후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주셨다. 이분 어떠세요? 우리 복지관에서 가전제품 고장날 때마다 불러서 고쳐주시는 분인데 정말 친절하고 믿을만해요. 나이도 정희 씨와 비슷하실 거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김 주임님이 건넨 명함을 받아보니 이문호 가전수리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글씨체도 단정하고 명함도 깔끔했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이세요. 김 주임님은 말했다. 가격도 착하고 무엇보다 정직한 분이에요. 김 주임님의 말에 나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복지관에서 추천해주는 분이라면 믿어볼 만한 사람이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서 명함을 다시 한번 봤다.
전화번호 옆에 성실한 서비스라는 문구가 작게 인쇄되어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나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벨이 몇 번 울리더니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이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연락처를 받았는데요. 세탁기가 고장나서 수리를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아, 네. 어떤 증상인지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가 정중하고 친절했다. 나는 세탁기 증상을 설명하자 내일 오후에 와서 봐주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편이 편해졌다. 내일이면 이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올 수리 기사분을 생각해 봤다. 어떤 분일까? 정말 믿을 만한 분일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복지관에서 추천해준 분이니 분명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잠에 들었다.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리자 나는 잠시 놀라서 숨을 멈췄다. 고요한 아파트에서 유일하게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수리기사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마음속에서 작은 떨림이 일었다. 설렘보다는 불안이 더 컸다. 그는 내 집에 오는 낯선 사람일 뿐 어쩌면 그가 나의 공간에서 물리적 도움을 주고 그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외부인, 그 존재에 대한 긴장감은 무언가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며 다가오는 따뜻한 정을 기대할 여유도 없이 계속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온 나는 갑자기 누군가를 내 삶의 공간으로 들여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느낌이 점점 더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 같다. 어쩌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원치 않는 감정적인 두려움도 내게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세탁기, 그 단순한 가전제품의 고장도 이제는 나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갑자기 세탁기를 고칠 수 없게 되니 나는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의존을 느꼈고 누군가 내 삶에 물리적, 감정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섭게 다가왔다. 나는 그때 복지관에서 김 주임님이 건네준 명함을 다시 꺼내어 봤다. 명함에는 깔끔한 글씨체로 이문호 가전수리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 고백하듯 떠올랐다. 복지관에서 추천해준 분이니까 믿어야지. 그러면서도 쉽게 마음을 놓지 못했다. 나는 부엌에 있는 세탁기 앞으로 다시 한번 걸어갔다. 세탁기의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무너져가는 기계와 그걸 고칠 수 없다는 나의 무력감만이 그대로 남았다. 물리적으로는 그저 고장이 난 기계였지만 그 고장이 내게는 더 큰 의미를 지닌 것 같았다. 더 이상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이 점점 늘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오늘 정말로 와주겠지. 내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손이 가볍게 세탁기 옆에 놓인 작은 수건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고요한 일상 속에서 언제부터인가 작은 일에도 자꾸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세탁기를 고치는 일도 이제는 자신감이 없어졌다. 그동안 나는 나의 일상을 고요한 일상 속에서 감당해왔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인가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 사실이 더욱 외롭게 느껴졌다. 어쩌면 내가 그간 놓쳐왔던 것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다. 하루가 지나고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다. 약간의 긴장감이 나를 둘러쌌다. 문을 열어준 뒤 그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없었다. 세탁기 수리뿐만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이 기회가 고백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가 어떤 사람일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 집으로 들어오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나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한동안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다. 손이 문 손잡이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서야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문을 열고 그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모습은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었다. 나이도 내 또래쯤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세월을 고스란히 얼굴에 담은 모습이었다. 짙은 겨울 코트를 입고 손에 작은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서려 있었다. 긴장이 풀어지지 않는 내 마음을 읽은 듯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세탁기 수리하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 섬세한 신중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다. 그는 세탁기가 있는 곳으로 안내받으며 조용히 말했다.
세탁기가 왜 고장이 나셨나요? 어쩌면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계속 이상한 소리만 나고 나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대신하는 것 같았다. 그냥 기계의 고장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고장들, 점점 더 쓰러져가는 일들이 드러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세탁기 뒤쪽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소리가 나는 이유는 배수 호스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세탁기를 빼보겠습니다. 그는 세탁기를 조금씩 빼내기 시작했고 그때 나는 문득 떠올랐다. 예전엔 남편이 이런 일을 했었지. 기계가 고장나면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남편이 이렇게 조용히 묵묵히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던 기억들. 지금은 그 모든 일이 사라졌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은 점점 고요해졌다. 그가 세탁기를 다루고 있을 때 나는 그가 여전히 무언가를 고친다는 점에서 내 마음속에서 작은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내게는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고 그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세탁기를 빼고 무엇인가 떨어진 소리가 났다. 나는 깜짝 놀라서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가 바닥에서 무엇인가를 주워들었다. 이게 뭐죠? 그의 손에 작은 물건들이 들려 있었다. 칫솔, 작은 라이터, 열쇠였다. 모두 내가 본 적이 없는 물건들이었다. 내 집에서 왜 이런 물건들이 나오는 걸까? 나는 급작스럽게 얼어붙었다. 왜 이런 물건들이 내 집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 이 물건들을 아시나요? 그의 물음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손에 힘이 빠져서 몸이 점점 얼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침입의 흔적이, 아니, 그저 내 집의 안쪽에서 발생한 이 낯선 물건들이 내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쳐갔다. 설마 그때 누군가 내 집에 들어온 건 아니었을까? 나는 숨을 들이켰다. 세탁기 뒤에서 떨어진 칫솔, 라이터, 열쇠, 그것들은 내가 본 적이 없는 물건들이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졌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두 손을 가볍게 움켜쥔 채 서 있었다. 혹시 이 물건들을 아시나요? 문호 씨의 물음에 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내 입술은 떨렸고 목소리는 가늘고 낮았다. 아니요, 저도 처음 보는 물건들이에요. 내 대답이 그저 공허하게 돌아왔다. 문호 씨는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바닥에 놓았다. 칫솔은 남성용이었고 라이터와 열쇠는 모두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그 물건들이 내 집에서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것들은 내 눈앞에 분명히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문호 씨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이 없으셨나요? 집에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라든지 뭔가 내가 갑자기 떠오른 기억을 막으려 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 건 하지만 그 기억은 끊을 수 없었다. 얼마 전 늦은 밤 현관문 손잡이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는 잠결에 들었던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 소리와 이 물건들이 다시 떠오르자 그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다. 그때는 내가 깜빡한 거라고 여겼던 일이 사실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문호 씨는 내 눈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물었다. 혹시 그때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린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 질문에 나의 가슴이 움찔했다.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 지난달에 밤늦게 현관문 손잡이가 돌려지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고 그때 나는 잠이 들고 있었기에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소리가 정말로 존재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게 맞아요. 밤에 현관문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는 잠이 들고 있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 넘겼어요. 문호 씨는 내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물쇠에 흠집이 있네요. 그리고 베란다 창문 잠금 장치도 이상해 보입니다. 그의 말이 내 마음을 더욱 어지럽혔다. 자물쇠의 흠집, 베란다 창문. 나는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 집에 누군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았다. 문호 씨가 차분히 말했다. 문을 여는 소리와 창문 잠금 장치의 이상, 자물쇠의 흠집까지 보면 아마 누군가가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건 좀 더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웠다.
내가 혼자 살아온 지 몇 년이 지났고 그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누군가가 나의 집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원했을까? 문호 씨는 나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말했다. 일단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자주 처리해 왔어요. 자물쇠는 새로 바꿔드리고 창문 잠금 장치도 확실히 점검할게요. 오늘 밤만은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문호 씨는 바쁘게 일을 시작했다. 공구 가방을 열고 자물쇠를 살펴보더니 조용히 작업을 시작했다. 내가 그를 지켜보면서 앉아있는 동안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혼자 지내는 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외면하고 있었을까?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 안전은 사실 그렇게 확실한 것일까? 이런 순간에 나는 그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문호 씨는 곧바로 창문 잠금 장치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방에서 철사와 작은 나사를 꺼내어 베란다 창문을 고쳐놓았다. 이 모든 작업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나는 그저 조용히 지켜보며 그의 능숙한 손길에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가 가늘어졌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내 안에서 밀려왔다. 문호 씨는 내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정도는 정말 괜찮습니다. 나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이죠.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이 든 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면서 점점 더 외로움이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문호 씨에게 조금씩 의지하게 된 것 같았다. 작업을 마친 문호 씨는 다시 돌아서며 말했다. 이제 밤은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한 가지 더 도와드려도 될까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밤만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호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그럼 혹시라도 더 불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가 문을 열고 나가자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문 잠금 장치와 자물쇠를 고친 후 내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가 말한 것처럼 내 집은 이제 안전해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집을 비울 때마다 누군가가 내 집에 들어와 있었다면 내가 깜빡한 건 아닐까. 저녁이 되자 나는 집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가 갑자기 크게 느껴졌다. 난데없이 시작된 바람에 창문을 닫고 다시 불을 켜며 몸을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오늘 하루도 고요하게 지나갔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무언가 불편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문호 씨가 떠난 후 잠시 동안 나는 그의 손길이 떠난 자리를 느꼈다. 그가 되어락 비밀번호까지 바꿔준 그 일이 아직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그때 말했듯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는 일은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결국 그를 믿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내 마음속에서 그 불안감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았다. 문호 씨가 고쳐준 창문과 자물쇠가 내 집을 지켜주겠다고 해도 그 누군가가 나의 공간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다. 계속해서 그 불안은 떨쳐지지 않았고 점점 더 내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안전한 걸까? 밤이 찾아왔다. 나는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더 흔들릴 것 같았다. 눈을 감고 있자니 문호 씨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가 도와주고 갔을 때 나는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크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가 내 곁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서서히 스며들어왔다. 그날 그가 나에게 해준 일들은 크고 작은 도움이었고 그 덕분에 나는 조금씩 안심할 수 있었다. 이제 내일이 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 나는 나지막하게 혼잣말을 하며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 불안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조금씩 몸이 더 무겁고 내 마음도 조금씩 무거워졌다. 뭔가 깊은 곳에서 아픈 자극이 느껴졌다. 하루가 밝아오자 나는 다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은 복지관에 가는 날이다. 복지관에 반찬을 배달하고
예전처럼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내게는 유일한 일상이다. 복지관에 가는 길은 언제나 조용하고 고요하다. 그 고요함 속에 나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걸어간다. 그 길이 나는 항상 너무 좋아서 오늘도 그렇게 걸어갔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김 주임님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정희 씨, 오늘도 바쁘시죠? 배달하러 오신 거죠? 나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도 배달이요. 또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나는 복지관에 부엌에 가서 반찬을 정리하고 직원들에게 전달한 후 잠시 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복지관의 다른 한 구석에서 들리는 목소리 하나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문호 씨. 그 목소리를 듣고 나는 급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문호 씨와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모습은 내가 본 적이 있는 그 모습이었다. 어머, 여기서 뵙네요. 내가 놀라며 말했다. 문호 씨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으나 금세 미소를 지었다. 아, 정희 씨, 여기서 또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여기 어르신 가전제품 수리봉사로 왔습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정말요? 복지관에서 봉사도 하시고 참 대단하시네요. 문호 씨는 잠시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네, 사실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런 일을 자주 하게 되네요. 그때 내가 묻지 않았던 질문이 떠올랐다. 문호 씨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가 나와 비슷한 처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문호 씨도 나처럼 나만의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 질문을 내 마음속에 묻어두고 그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그가 또 다른 어르신의 세탁기를 고쳐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능숙하게 움직였고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서 조용한 위로를 느꼈다. 그렇게 잠시 시간이 흐르고 문호 씨는 수리를 마친 후 나와 다시 대화를 나누었다. 정희 씨,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는 살짝 머뭇거리며 말했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았다. 네, 괜찮아요. 같이 차 한잔 마시죠. 우리는 복지관 근처의 작은 차집에 가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문호 씨가 말하던 일들과 그가 봉사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그에게 더 많은 의미가 있었다. 내가 나만의 조용한 생활처럼 문호 씨도 역시 그런 고요함 속에 쓸쓸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문호 씨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정희 씨, 혹시 저희가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나는 순간 그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런데 그의 말에 내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다. 아, 맞아요. 예전에 반찬 가게 하셨죠? 제가 가끔 혼자 식사하러 갔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놀랐다. 정말요. 그때 가게에 혼자 오셔서 조용히 식사하시던 분이 문호 씨였군요. 문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정희 씨 반찬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때는 집에서 혼자 지내느라 외로웠는데 가게에서 먹던 밥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문호 씨가 나와 비슷한 처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순간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것이 다시금 내게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부터 내 마음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다. 문호 씨가 조용히 말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정희 씨, 제가 여기 있을 때마다 그렇게 혼자 지내고 싶으세요. 새벽이 오고 나는 다시 하루를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안개가 아침을 덮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부엌에 서서 오늘의 반찬을 준비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이었지만 내 마음은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문호 씨와 함께한 차 한 잔의 시간이 떠오르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서서히 움직였다. 그날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 속에서 나는 문호 씨의 진지한 눈빛과 조심스러운 말투를 잊을 수 없었다. 아침에 조용한 시간이 지나고 복지관에 반찬을 배달하러 갔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 일찍 준비한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복지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다. 몸은 여전히 익숙한 일상 속에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문호 씨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가 내 집에 와서 나눈 대화, 그의 작은 배려들이 내 마음에 점점 더 깊게 자리를 잡았다. 복지관에 도착해서 반찬을 건네고 나서 나는 문득 그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차 한 잔을 마신 이후 나는 계속해서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문호 씨는 한 번도 부담스럽지 않게 나를 대했고 그와의 대화 속에서 나는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외롭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가 그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와의 만남이 내 일상에 의미를 부여한 것만큼은 분명했다. 정희 씨, 여기서 뵙네요. 갑자기 내가 지나가던 복지관의 복도에서 문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문호 씨가 내 눈앞에 서 있었다. 그가 다가오며 말했다. 반찬 배달 오셨군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또 보네요. 오늘도 봉사활동 오신 거죠? 내가 대답하며 웃었다. 문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도 어르신 가전 수리로 왔어요. 나는 문호 씨의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와 함께한 그 차 한 잔의 시간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는지 그때 알지 못한 채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그와 또 다시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문호 씨는 나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정희 씨, 사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 잔 더 하실래요? 그동안 바쁘셔서 대화를 많이 못 나눴잖아요. 문호 씨의 제안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그와 차를 마시는 것이 좋은 일이긴 했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저 가벼운 미소와 함께 차 한 잔을 권했다. 그 미소가 나를 압도할 만큼 따뜻하고 진심이었기에 나는 곧바로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오늘 저녁에 만나서 차 한 잔 마셔요. 그와의 약속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우리가 서로를 부담 없이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조금 놀라게 했다. 그동안 나에게 있던 불안한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나는 창문을 바라보며 몇 번이나 시간을 확인했다. 그를 집에 들이는 게 맞는 걸까? 마음속에서 작은 갈등이 일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러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나는 한참을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찬이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문호 씨가 웃으며 물었다. 오늘은 간단하게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을 준비했어요. 아무것도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냥 따뜻한 거 한 그릇 드시라고요. 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문호 씨는 잠시 내 손끝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따뜻한 밥이 제일 좋은 거죠.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그 후 거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생각보다 매우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문호 씨는 음식을 먹으며 간단한 일상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다. 그동안 얼마나 혼자 있었는지, 얼마나 말을 하지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문호 씨와의 대화는 내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집밥을 먹는 기분이네요. 문호 씨가 말하며 웃었다. 그의 웃음이 내게도 전해지며 그 순간 나는 그가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와 함께 나누는 저녁은 마치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식사처럼 편안했다. 이따금씩 문호 씨는 내가 말하는 작은 일에도 공감하며 웃었고 나는 그의 표정을 보며 조금씩 벽을 허물어갔다. 하지만 그 순간 문호 씨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정희 씨, 사실 제가 여기 오게 된 것도 그냥 우연은 아니었어요.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우연이 아니었다고요. 네, 예전에 정희 씨 가게에서 몇 번 가봤었어요. 제가 혼자 있을 때 그 가게에서 반찬을 사 먹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반찬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정말 고맙고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와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울렸다. 그렇게 그는 나의 작은 존재였던 반찬을 기억해 주었고 나 역시 그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때 문호 씨가 나를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정희 씨, 우리가 서로 이렇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새벽이 오고 나는 집 안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에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챙길 생각을 했지만 비에 젖은 땅을 보니 그런 생각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저 오늘 하루는 조금 다르게 흘러갈 것 같았다. 어제 저녁 문호 씨와 함께 나눈 차 한 잔은 내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끝난 후에도 나는 그를 떠올리며 침대에 누웠다.
그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는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다. 그가 내 집에, 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오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다. 어제 저녁에 나눈 이야기 속에서 문호 씨는 내게 물었다. 우리가 이렇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사실 나는 아직까지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일상 속에서 그가 내게 미치는 영향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그저 차 한 잔을 나누고 저녁을 함께 먹으며 느꼈던 편안함에 안겨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안을 느꼈다. 우리가 이렇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물음은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 내가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지, 그저 의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아닌지, 내 스스로도 혼란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호 씨는 내게 진지한 눈빛으로 그 질문을 던졌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다. 오늘 아침 나는 다시 평소처럼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마음을 닫아두지 않았다. 문호 씨와 함께 나눈 작은 대화들이 내 마음 속에서 차근차근 쌓여갔다. 그는 내게 작은 배려를 보였고 나는 그 배려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 아침 나는 그의 존재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음이 진심임을 느꼈고 내가 그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반찬을 준비하면서 나는 문호 씨가 나에게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복지관에 반찬을 배달한 후 그와 다시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을지 기대하며 집을 정리했다. 그동안 느꼈던 쓸쓸함, 그리고 나만의 조용한 생활이 주던 고요한 감정이 문호 씨와의 만남으로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다. 나는 그가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찻잔이 식어가고 있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눈 따뜻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복지관에 도착하고 오늘도 평소처럼 반찬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잠시 자리에 앉았다. 그때 문호 씨가 나타났다. 그의 모습이 보이자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맞이했다. 문호 씨는 다소 어색하게 웃으면서 나를 향해 다가왔다. 정희 씨, 오늘도 뵙네요. 저 오늘도 봉사활동하고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또 뵙네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네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며 말했다. 그냥 일이니까요. 사실 정희 씨가 준비한 반찬 덕분에 오늘도 힘이 나요. 문호 씨는 내게 차 한 잔을 권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그는 내가 차를 마시기를 원하고 내가 그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는 내게 마음을 여는 작은 계기를 준 사람이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답했다. 네, 그러죠. 차 한 잔 마시죠. 우리는 작은 카페로 가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오늘은 특별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과거, 외로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감정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문호 씨는 내게 솔직하게 말했다. 정희 씨, 사실 저도 조용한 생활을 하면서 많이 쓸쓸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정희 씨와 차 한 잔을 나누게 되어서 참 좋네요.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다. 문호 씨도 나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나의 외로움을 이해했고, 나는 그의 외로움도 알았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다. 차를 마시며 문호 씨는 말했다. 그런데 정희 씨, 사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조금은 이상하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게 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의 말에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말이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까워질 이유. 그 말이 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우리가 가까워질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 그것은 문호 씨가 내게 진심으로 다가왔고 나 역시 그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문호 씨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정희 씨, 사실은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진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가 말하려는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 차올랐다. 문호 씨가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희 씨, 사실 제가 계속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밤이 깊어가자
나는 반찬통을 하나 더 꺼냈다. 내일은 문호 씨에게도 가져가야지. 내 손끝이 오랜만에 가볍게 움직였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 댓글로 간단히 일을 남겨주시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